양자 컴퓨터가 공개 키만 보고 개인 키를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다. 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비트코인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거래를 되돌려줄 중앙은행 같은 주체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물리학이라 컴퓨터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 즉 인간 정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은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깰 수 있다 없다 이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그 위협이 현실이 됐을 때 과연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제 시간에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기술적인 해결책과 인간적인 합의 사이의 그 거대한 간극. 오늘 우리가 탐험할 영역은 바로 그곳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적인 문제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깬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은 디지털 서명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ECDSA나 슈노를 같은 그 타원 곡선 암호 기반의 서명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개인 키로 암호화된 서명을 만들면 공개 키를 가진 누구나 그 서명이 진짜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공개 키를 안다고 해서 개인 키를 역으로 알아낼 수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기존 컴퓨터로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 계산해도 불가능한 사실상 일방통행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원곡선 암호 방식이 슈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슈어 알고리즘은 이 일방통행키를 역주행할 수 있게 해줘요. 공개 키라는 목적지만 보고도 출발점이었던 개인 키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충분히 강력한이라는 조건이 중요하겠군요. 그냥 실험실에 있는 양자 컴퓨터 한두 대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암호를 깰 만큼 충분한 연산 능력을 갖춘 소위 암호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의 등장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이것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만약 그런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그냥 모든 비트코인 지갑이 동시에 다 털리는 건가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만약 모든 비트코인 주소에 공개키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구조는 생각보다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코인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스펜드할 때 비로소 내 공개키가 블록체인에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비트코인을 받아서 지갑에 가만히 보관하고 있을 때는 주소만 알려져 있지 내 공개키는 네트워크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비트코인을 받아서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제 공개 키는 영원히 노출되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최신 주소 형식에서는 대체로 맞지만 비트코인 초창기에 사용되던 P2PK 같은 구형 주소는 주소 자체에 공개 키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아, 옛날 주소는 다르군요. 네, 그래서 위험도를 노출 시간에 따라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장기 노출과 단기 노출이죠. 장기 노출과 단기 노출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장기 노출은 방금 말씀드린 구형 주소처럼 공개 키가 이미 블록체인에 영원히 박제된 경우입니다. 또 최신 주소를 쓰더라도 하나의 주소를 여러 번 재사용했다면 과거 거래 기록 때문에 공개 키가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덩어리들, 즉 UTXO들 중에 공개 키가 노출된 것들이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미 관역판의 정보가 다 드러나 있는 셈이군요. 그럼 단기 노출은 뭔가요? 단기 노출이 훨씬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보내는 거래, 즉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순간 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 키가 잠시 노출됩니다. 이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어 확정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보통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만 공개되는 거죠. 10분만 공개되는 걸로도 위험한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개인 키를 계산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이게 바로 가장 아찔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친구에게 암호를 딱 한 번 외치는 것과 같아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 순간을 노리는 초고속 스파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격자는 이 짧은 순간에 포착해 엄청나게 빠른 양자 컴퓨터로 개인 키를 즉시 계산해내고 재거래를 가로채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로채기요? 네, 공격자는 탈취한 제 개인 키를 이용해 제가 보내려던 코인을 자신의 주소로 보내는 새로운 거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원래 제 거래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붙여서 네트워크에 전파하죠. 채굴자들은 당연히 수수료가 더 높은 거래를 먼저 처리하려 할 테니 제 원래 거래는 무시되고 공격자의 거래가 블록에 기록되면서 제 자산이 탈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전제로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영화 같은 시나리오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이런 공격이 가능한 컴퓨터는 언제쯤 나오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수년 내부터 수십 년 후까지 범위가 매우 넓어요.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의 난이도가 그만큼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하나요? 참고할 만한 기준점 같은 건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로드맵입니다. NIST는 전 세계 암호화 기술의 표준을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죠. 이들이 최근 2030년, 2035년 같은 구체적인 연도를 언급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맞아요. 그 숫자를 보고 2035년이면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NIST가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그게 오히려 해커들한테 자, 이때까지 준비해서 공격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NIST의 발표는 2035년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된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정부기관이나 금융, 산업계에게 적어도 이때까지는 현재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을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새로운 암호로 전환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하는 일종의 정책적 전환 마감 시계로 봐야 합니다. 공격의 시간이 아니라 방어 준비 완료의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그전까지는 모두 방어 태세를 갖춰라 라고 마감일을 정해준 거군요. 예언이 아니라 데드라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없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그 시계가 다 되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준비는 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논의가 활발해요. 양자 내성을 갖춘 새로운 주소나 출력 타입을 도입하자는 제안들, 예를 들어 BIP360 같은 제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개선은 소프트 포크로 가능할 수도 있고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하드 포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논의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 기술 개발보다 훨씬 더 큰 산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마이그레이션, 즉 이전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양자 내성이 있는 새로운 보안 주소를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쉬운 부분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전 세계 수천만 개, 어쩌면 수억 개가 될 수도 있는 기존 주소에 담긴 자산을 사용자들이 직접 새 주소로 옮기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 기술을 모두가 채택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모든 비트코인 보유자가 이 소식을 듣고 위험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새로운 지갑으로 옮기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강제적인 인센티브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그냥 좋은 거 만들었으니 옮기세요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일몰 조항입니다. 일몰 조항이요? 그게 뭔가요? 특정 시점 이후로는 구형 방식의 서명을 네트워크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거나 처리 순위를 뒤로 미루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 업그레이드를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일몰 조항이라니요. 그건 특정 개발자 그룹이 모든 사용자의 자산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트코인에 누구도 규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엄청난 반발을 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강력한 조치 없이는 수많은 잠자는 코인들이나 소유자가 사망한 코인들이 영원히 양자 컴퓨터의 먹잇감으로 남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 불변성과 자발적 합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다고요?
양자 해커가 코인을 복구해준다는 이야기는 대체 뭔가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지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해서 수많은 장기 노출된 코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선의의 해커 그룹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이 위험한 코인들을 먼저 해킹해서 안전한 새 주소로 옮겨줄 테니 나중에 원래 주인이 찾아가라. 일종의 백기사 해킹인 셈이죠. 백기사 해킹이요? 그건 그냥 우리가 도둑보다 먼저 훔쳐줄게 라는 말이잖아요. 누가 그 해커들을 믿죠? 누구에게 그런 권한을 줄 것이며 그들이 정말 코인을 돌려줄 거라는 보장은 어디 있나요? 이건 비트코인의 소유권 철학, 즉 개인 키를 가진 자가 곧 주인이다 라는 대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철학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고 단순한 코드 수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비트코인을 다 팔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된 공포에 휩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지만 주소 재사용을 피하는 등 최신 지갑의 보안 관행을 잘 따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장기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내가 쓰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가 양자내성 암호 전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결국 개인보다는 거대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들의 공지나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 언젠가는 내 자산을 새로운 방식의 주소로 옮겨야 하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미리 알고 있는 것과 갑자기 닥쳐서 허둥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내일 당장 망한다도 아니고 영원히 안전하다도 아니군요. 그 사이에 있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 위협은 허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진짜 열쇠는 양자 컴퓨터 기술의 개발 속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용자와 개발자, 채굴자들이 제 시간에 합의를 이루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확실해지네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시험은 어쩌면 강력한 컴퓨터가 아니라 분산된 공동체의 합의 능력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입니다. 기술은 결국 답을 찾겠지만 사람들의 합의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과제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